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사 일정이 좀 뒤죽박죽이 됐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금 중간고사가 끝났거나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학교도 있고요. 아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고1 첫 중간고사가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첫 시험 결과 만족하시나요? 아마도 90% 이상의 학생분들은 만족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아직은 내신이 이제 상대평가제고 상위권 등급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분들은 상위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시험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을 뿐입니다. 이번 시험만으로 내신 등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시험을 정말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선배들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 첫 시험 후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생 개인의 여러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통계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일단 한 3가지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을 망친 수험생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멘탈입니다.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건 또는 열심히 안 하셨던 분이건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뇌로 하는 게임이고 또 여러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영화 기생충에서 시험은 기세다 이런 말도 최근에 유행을 했었지만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세가 꺾이는 게 이후 2년 반 이상을 이끌어야 하는 대입 준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결과가 자신이 예상했던 수치에 크게 못 미쳤더라도 너무 실망하시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뒤에 가서 시험 결과 분석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멘탈에 관련해서만큼은 그래도 비교적 이번에 좀 선방했던 과목,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 그 과목의 공부 과정이나 또 자기가 잘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시는 게 이런 멘탈 관리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멘탈 관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시험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좋은 결과들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 기분을 억지로라도 조금 업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 첫 시험 후 두 번째 우리 선배들이 많이 겪었던 문제점은 바로 현실 판단인데요. 일본하고 조금 대치되는 예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내 위치와 수준에 대한 판단은 냉철해야 합니다. 특히 고1 시절에는 아무래도 대입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 고1 수험생들이 치를 2023학년도 대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기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입시 현실을 이제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결과에 의하면 1학년 1학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내신이 내가 3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됐을 때 과연 나는 그 내신으로 어떤 전형에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현실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본인의 내신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따져보는 과정은 나중에 고3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 1학년 학생들도 대략적으로 현재 대입제도에서 내 내신 등급으로 이 정도 대학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좀 거칠게라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3년 평균 내신 대비 지원 가능 대학,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입 원서를 쓰실 때 지금 걱정하고 계신 학생부 교과 등급이 중요한 전형은 크게 2가지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전형의 차이는 여러분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전형은 내신을 말 그대로 정량평가하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반드시 등급이 높은 학생이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보다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힘든 입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들의 합격자 내신 분포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내신은 같은 대학의 교과전형 내신 합격자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내신 등급은 조금 더 낮을 확률이 높은데요. 보통은 교과전형 합격자 대비 0.5에서 한 1.5 정도 등급을 플러스한 성적. 예를 들어서 뭐 중경외시 교과전형 합격자들이 1.3에서 1.7등급대가 가장 많다고 하면 종합전형은 뭐 1점 후반대나 2점 중후반대 학생들까지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흔하진 않지만 뭐 3, 4등급대 학생들이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학종으로 붙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지금 아직 뭐 비교과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아니고 내신에 비해서는 나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교과 내신 등급만 보고 자기 수준을 냉철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 눈에 차는 대학들은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 초반대 굉장히 높은 내신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에서 수능 최저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함께 수능도 어느 정도 등급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낮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서울 쪽에 교과 내신으로 도전을 하려면 국영 수탐 4과목 중에서 2등급 내지는 3등급 과목이 최소 2개 정도는 나와야지 인서울이나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 통과가 가능할 수 있고요. 물론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교과 전형도 있는데, 이제 그런 학과 대학들은 1점 극초반대 내신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말이 1점 극초반대지 사실 1점대 수험생이 없는 고등학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내신 합계를 내는데, 여기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1.0에서 1.5로 서성한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만 여기 위에 적어놓은 서영고 카포 수준의 대학을 가는 전교 1, 4등 내 학생들도 내신은 뭐 1점대 중후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고나 뭐 특목고 이런 학교들은 아예 1점대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3년 동안 내신 등급이 엎치락뒤치락 할 확률이 높은 학교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학업 수준이 나쁘지 않은 웬만한 학생들도 3년 동안 내신 평균 내보면 결국에는 뭐 2점대 후반대, 3점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점대 내신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 도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신만으로 대학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성적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사실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도 아주 극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내신 등급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신과 입시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현실 판단은 냉철하게 하시되 입시를 좀 넓게 보고 거시적으로 보자. 앞으로 또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요. 이 도표에서 이 물음표로 남겨드린 가능성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설사 3년 동안의 내신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의외의 성과를 내는 학생들도 많다. 제가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내신이 1등급대인데도 뭐 여러가지 비교과라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이쪽 대학들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또 1점 후반대나 뭐 2점 초중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자, 위쪽 대학들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뭐 성적이 안 나왔으면 당연히 걱정이 될 것이고, 또 그 걱정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대안에 관련된 것인데요. 첫 시험을 망친 우리 고1 학생들, 걱정은 누구보다 많이 하지만 대안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의 양만큼 대안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놓는 대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안이 너무 단편적인 거나 추상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 망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다음 대책을 세우는데, 보통은 이런 대책이죠. 아, 이번에 내가 시험 계획표상의 시간을 잘 못 지켰어. 다음 시험에는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돌려야지. 아니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혼자 공부를 해봤는데 역시 난 혼자 공부하면 안 돼. 이번엔 학원을 한번 다녀봐야겠다. 그래도 학원 가 있으면 집에서 공부할 때보다는 공부 시간이 많아지겠지. 또는 학원을 바꿔볼까? 아, 선생님하고 나하고 좀 안 맞나 본데. 또는 독서실을 한번 다녀볼까?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내놓는 대안은 이런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망친 시험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계획표상 공부 시간을 늘리고자 할 때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 줄여서 시간을 물리적으로 아무렇게나 늘려놓으시면 안 되고, 지난 시험 공부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자기 시간이 어디서 많이 낭비되고 또 어느 시간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냉철하게 내가 늘릴 수 있는 공부 시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지난 시험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뭐 신문 기사에나 자기 공부법 같은 거 보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오답 체크하고 오답 노트 만들고, 그래서 뭐 자기 취약한 분야 찾아서 또 보완하는 공부하고.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 여러분들 사실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 다시 보기 싫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시험 범위가 끝난 내용이고 다음 시험에 뭐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수능 시험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시험지 뭐 다시 보기 싫으신 게 당연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 결과 분석은 틀린 문제 찾아서 그 내용 다시 숙제하시고 다음에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게 이제 싫으시면 그냥 순수하게 분석만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 시험 공부했던 수학 범위 절반은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수행평가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도 해야 되는 판에 지나간 버스에 대고 뭐 손 흔드는 것처럼 허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공부가 좋고 또 뒤에 배울 내용들도 앞에 배울 내용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인지적으로 미숙했던 부분까지 다 보완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과정 때문에 아예 시험 결과 분석까지도 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다. 여기서 제가 말한 분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틀렸거나 또는 맞았더라도 찍어서 맞춘 문제들은 내가 왜 그 문제를 맞출 수 없었는지 또는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단순 실수로 틀린 문제도 있고 또 실수도 여러 종류가 있죠.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도 있고 또는 풀이 과정에서 간단한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마킹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실수가 아니고 정말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물론 더 많겠죠. 근데 모르는 것도 우리가 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해서 진짜 어려웠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암기를 못해서 외우지를 못해서 틀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영어나 국어 같은 과목들은 특정 단어나 어휘의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외우긴 외웠는데 잘못 외운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틀린 이유들이 어떤 유형이 많은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 이건 실수로 틀렸어, 아니면 아 이거 내가 진짜 몰라서 틀렸어,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지 마시고 실수하는 이유들, 모르는 이유들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분석만 해보셔도 자신의 다음 공부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과정, 공부 과정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건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표는 많이 작성하는데 실제 자기가 공부했던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진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계획표를 짤 때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과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과목 이렇게 적어 놓으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계획대로 딱딱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따로 기록을 해두지 않다 보니까 다음 계획을 수행할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시험 끝나고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자기 시험 공부 과정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계획이 무엇 때문에 안 지켜졌는지, 또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공부 과정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말고사 준비 과정에서는 계획뿐만 아니고 실제로 실천된 내용을 따로 표기하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짜는 것보다 그런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1 첫 시험 후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누구나 해야 되는 수행평가가 무슨 해야 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행평가 전략입니다. 특히 내신 3
3, 4, 5등급 이하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큼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망쳤다는 자괴감에서 이 수행평가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간혹 계시고, 특히 이 3, 4등급대에서는 수행평가 때문에 등급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등급 학생들이 수행평가 잘해서 2등급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여러 가지로 꼬여서 수행평가 비중이 예년보다 좀 낮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래도 과목에 따라서 뭐 3, 40%, 4, 50% 이상 수행평가 비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또 수행평가는 누구나 좀 성실하게, 수행평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실하게 좀 꼼꼼하게 챙기면 설사 본인이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좋은 점수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4, 5등급대 학생들이 수행평가 관련해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잘 본 과목 우선적으로 수행평가를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목별로 내신 전략을 짤 때요, 제일 바보 같은 전략은 내가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이 유효한 학생들은 정말 극소수 학생들 뿐이겠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등급대 진입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건데, 물론 모든 과목이 전부 다 2등급 안에 들면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가 시험이 망쳤다는 가정하에 그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수습책이 필요한 거고요. 불가피하게 내가 이번 학기에서 과목별 등급 분포를 고민해야 된다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평균이 3등급인 학생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1, 2등급이 또 4, 5등급이 섞여 있는 3등급과 그냥 전 과목이 다 3등급인 학생의 입시 준비는 전자의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때 원서 쓰실 때 확연하게 아실 수 있게 되고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 망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멘탈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전체 과목 등급이 좀 다소 낮더라도 한두 과목, 두세 과목에서 최상위권 등급이 나오면 자기 멘탈을 관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다른 과목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망친 분들은 일단 잘 되는 과목을 밀어주는 전략, 전 과목 수행평가 다 만점 맞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시간적으로 여유치가 않다고 하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본 과목, 자신 있는 과목 내신 굳히기에 들어가는 게 입시 전략상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챙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치를 대입은 여러분 선배들보다는 비교과 평가 비중이 다소 축소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동아리라든지 또 수상실적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종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올해는 뭐 이제서야 뭐 동아리 선택하고 하는 학교들도 많던데요, 뭐 알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고3 선배들하고 달라진 점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연 1개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수상실적은 학기당 1개씩 연 2개만 반영이 됩니다. 대회 준비 열심히 해서 뭐 수상실적 학생부에 많이 쌓여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입시에서는 실제로 학기당 하나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상 확률이 높은 대회 중심으로 학기당 1개만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시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중간고사 끝나고 금방 기말고사가 닥치는데, 체감적으로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간고사 끝나신 분들 곧바로 다음 달, 한 달 뒤에 기말고사 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기말계획 짜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험 분석 자료 잘 활용하시되, 한 가지만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행평가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전략 과목 우선으로 계획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 망친 과목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간고사 때 잘 본 과목 기말고사 공부할 때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과목만이라도 반드시 상위권 등급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 과목이 다 1등급대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교과 등급이 분포가 다양하신 분들은 4등급을 1, 2등급으로 끌어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2등급 과목을 1등급으로, 또 3등급 과목을 2등급으로, 또는 1등급 과목을 완전히 굳히게 하는 그런 전략의 공부 계획이 필요하다. 모든 과목을 다 1, 2등급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한두 과목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성적 달성하시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고요. 그런 성공의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고1 학창 시절에 얻으셔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1, 2등급 과목 하나가 내 고등학교 전체 생활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시는 그런 학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시험 공부라든지 입시 준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과 입시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들의 자존감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